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서구 세계가 가하는 제재에 반발해 원유 생산을 확 줄이는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38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JP 모건 체이스가 경고했습니다. 서구가 제시한 원유 가격 상한제의 최대 위험은 러시아가 이에 따르지 않고 원유 수출을 줄이는 식으로 반격하는 경우라고 이 은행의 애널리스트는 밝혔습니다.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는 러시아가 오히려 서구의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원유 생산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글로벌 원유 시장의 긴축은 러시아 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 미국의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의 보험에 엠바고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G7 정상들도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선 설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미국 재무장관 제넷 옐런이 제시한 아이디어로 G7에 의해 수용됐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원유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아쉬워서 사는 쪽이 가격을 강제로 정한다는 아주 해괴한 발상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애널리스트는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일일 원유 생산량을 최대 500만 배럴까지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380달러라는 시나리오는 매우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7월 2일 현재 중동산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의 경우 배럴당 112달러 70센트였습니다. 이 수치의 3배가 훨씬 넘으니 가히 재앙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휘발유가 리터당 6, 7천 원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되면 물류가 멈춥니다. 핵 전쟁이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 초반인데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우크라이나 위기의 여파로 실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벌리너 짜이통은 시장 조사기관 트렌덴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25%의 독일인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충격과 테러 제재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실직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로계층 피조사자 1,830명 가운데 23.3%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했고 44.8%는 높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49.2%의 응답자는 전쟁 지역의 보도사진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자신의 고용인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덴스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77명의 피조사자 가운데 35%는 앞으로의 직업 진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들은 전후 50년 이래 최고치인 7.9%의 인플레이션으로 생활 물가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 때문에 독일의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곤란으로 업체들의 도산 공포도 높습니다. 독일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도 마이너스 27.4포인트까지 곤두박질 쳤고 봉급 인상 기대지수 역시 12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3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RT의 기자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서방 무기들을 인터넷 암시장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제공한 소위 치명적 무기들이 암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정 후 구매가 가능하다고 RT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래자들은 소화기와 방탄복은 물론이고 제블린과
엔러 같은 대전차 화기, 그리고 심지어는 피닉스 고스트와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자폭 드론도 팔고 있습니다. RTA 기자들은 실제 구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자와 연락해 피닉스 고스트 자폭 드론을 $4,000에 파는 것으로 흥정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RT 기자들은 실제로 살 의향이 있는 것처럼 가정해 미제 M18A1 클레이머도 사고 싶다고 했지만 그건 재고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닉스 고스트 자폭 드론 거래의 경우 인터넷 장터에 돈을 결제하면 물건을 숨긴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상자에 담아 숲속에 묻어둘 테니 장소를 확인해 파서 가져가라는 식입니다. RT 기자들은 암시장 거래인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아닌 폴란드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폴란드 국경도시 프르제미슬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운송비로 $1,000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밀거래자들은 이미 폴란드 국경 경비대도 손을 써놨습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얼마든지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T 기자는 또 미제 방탄복을 5세트에 $1,500, M4 소총과 소음기, 100개 총알을 세트로 $24,000에 팔려고 하는 웨폰스 유크레인이란 닉네임의 거래상과도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AK-47 소총과 수류탄, 저격총 같은 구소련제 무기 셀렉션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암시장에 나온 무기들은 충격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거래될 때 가격이 $30,000에서 $40,000쯤 하는 영국제 엔로는 $15,000에 불과했습니다. AT4는 $1,090, 판저 파우스트는 단돈 $670였습니다. 6월에 인터폴의 수장 위르겐 스톡은 이런 사태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범죄 조직들이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 군에서 사용하는 중화기들을 입수해 장사를 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은 이웃 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대륙으로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국제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외교관은 단연 인도의 자이샹카르입니다. 그는 블링컨, 어스틴과의 2+2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평화적 해법을 주장하는데 반대할 논리는 없습니다. 인도는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 채택에서는 기권했습니다. 그는 또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재고해달라는 말에 인도가 한 달에 수입하는 분량은 유럽이 오후 반나절에 수입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남의 나라 에너지 주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자이샹카르의 발언에 러시아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글을 두고 시즌드,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 노련하다면서 진짜 자국의 국익을 챙기는 애국자라고 격찬했습니다. 자이샹카르는 주로 대사관 3등 서기관부터 외교 업무를 시작한 베테랑입니다. 자이샹카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서 유학하던 인도 학생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모디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모디 총리는 자국 학생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대한 폭격을 멈춰달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로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유학생들은 안전하게 폴란드를 거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자이샹카르는 러시아, 체크, 헝가리, 미국, 일본 등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쌓은 정통 외교관입니다. 그의 부인은 쿄코라는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도 심정적으로 가깝고 문화도 잘 이해합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은 중공입니다. 그는 중공과 문화 경제 교류를 심화시키면서도 국경 분쟁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지켰습니다. 2012년에는 중공 여권의 영토 분쟁과 관련한 문구가 적힌 비자를 발급해준 일화로 유명합니다. 인도는 중공과의 영토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해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공도 인도의 잠재적 적국이긴 하지만 최근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면서 결제는 위안화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는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니 들어오라 마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자이샹카르는 인도는 인도만의 선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밸런싱 액트에 능한 절묘한 여기에 인도에 주어진 운신의 폭은 상당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